찬바람에 코끝이 시린데요. 추운 날씨에도 멈추지 않는 소장님의 집 탐구. 오늘은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합니다. 집은 사람의 신체와 비슷하다고 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남편분한테 맞춰져 있대요. 어떤 남편이 지은 집일지 벌써 궁금한데요. 가만. 저기 보이는 저 집 같죠? 이 집이 참 특이한 게 겉모양은 단순하고 또 간결한데 이 아랫부분이 마치 기단 같아요. 이 지금 하얀 기단 위에 얹혀 있는 한 층짜리 집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단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2층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보통 2층 집을 만들 때 이렇게 1층을 담하고 집의 외벽하고 통합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 효과가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이 2층 집을 또 살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외벽과 하나로 연결된 담이 2층을 입체적으로 돋보이게 해준다네요. 참 요 앞에 센스, 감각이 있는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대문. 앞에 약간의 캐노피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2층을 살짝 이렇게 내미니까 어떠세요? 차양이 없지만 차양의 역할을 하죠. 그게 또 하나의 이 집의 세련된 포인트입니다. 하얀 담장 위에 살포시 얹어있는 2층 건물이 멋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대문에 그늘도 만들고 비도 가려준다니 정말 실용적인 아이디어네요. 이 집 주인장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는데요. 인상이 참 푸근하신데요. 지금 선생님 댁의 대지경계선이 지금 여기 네네, 여기 맞습니다. 여기고 이 안으로 이만큼 이 벽을 집어넣으신 거네요. 네, 네. 주차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 외벽에 담을 높이 쌓기 위해서 또 공간을 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안으로 또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의뢰드렸던 건 프라이버시를 좀 지킬 수 있게 해서 달라. 담을 높여달라. 담장을 높여 사생활을 보호하고 양보한 공간만큼 주차 공간을 확보했죠. 이렇게 차고문을 열면 마당이 더 환하고 넓어 보인다네요. 그리고 저희 입구에 단차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단으로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일반 계단식으로 하면 좀 밋밋하고 예쁘지 않잖아요. 계단에 약간 멋스럽게 좀 내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계단 사이사이에 LED 조명을 설치해가지고 밤에도 위험하지 않게. 밤만 되면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계단 덕분에요. 어두운 밤에도 집을 찾는 게 어렵지 않고 발을 헛디딜 염려도 없다는군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계단이 안내하는 대로 대문을 지나면 아담한 마당이 반겨줍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이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고 또 그리고 아까 그 하얀 벽이 안으로 싹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1층은 하얀 벽이 연결이 되고 2층은 아까 밖에서 봤듯이 콘크리트 그 벽돌에 타일로 마감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재료를 또 구분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고 2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부러. 대단하시다. 저희가 얹혀 사는 거일 수도. 그러고 보니 좀 더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단 같은 역할을 하고 거기에 두 분이 얹혀 산다. 그렇군요. 서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외벽의 마감을 다르게 해서 공간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마당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보이는데요. 뒤에 보니까 두툼한 텐마루가 하나 있네요. 옛날 어렸을 적의 어떤 마루의 느낌, 평상의 느낌 그런 걸 좀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텐마루를 만들었습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 남편분을 만나신 저는 정말 정말 행복하죠. 이런 면이 있는지는 이 집에 와서 알았어요. 처음으로. 그 전에는 그럼 모르셨다는 얘기세요?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추리를 장식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진 마당은 남편의 작품이라네요. 이렇게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인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답니다. 집을 짓는 동안 아내는 남편의 새로운 모습에 깜짝 놀랐다죠. 원래 이렇게 막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꼼짝도 안 하고. 내향적인 성격에다가 집에 오면 움직이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한 번도 움직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과연 설마 또 내일이 되나? 그랬는데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여기 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열심히 마당도 쓸고 바깥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바깥일을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어요. 맨날 깜짝깜짝 놀랬죠. 뭐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달라졌는지 샅샅이 집 구경 좀 해봐야겠습니다. 와, 현관이 야, 되게 좀 널찍하네요. 근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뭐 사과 배 먹은 것처럼 이렇게 속살이 보이는데 거기 옷걸이가 3개 있네요. 네. 그리고 요 아래는 그러면은 이 아래는 이제 딸아이나 부모님이 앉아서 이제 신발 신고 벗고 하기 편하도록. 그래요? 예, 그래서 약간 벤치처럼. 이렇게 오, 디자인. 좋다. 저 한번 앉아봐도 돼요? 네. 아, 야, 신발 이렇게 하고 하기가 네, 굉장히 편하시죠? 편리하네요. 네. 연로하신 부모님과 아직 어린 딸을 배려해서 만들었다는데요.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외출할 때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일상은 더 편리해졌답니다. 현관을 통과하면은 복도를 따라 1층의 생활 공간이 이어지네요. 1층 공간이 보니까 밖에 있는 이 하얀 벽이 그대로 안으로 싹 이렇게 밀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주로 저희 이제 부모님이 머무시는 공간으로.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더 밝고 그다음에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저희가 꾸며봤어요. 보시면 2층 높은 천정 부분에도 네, 창이 하나 뚫려 있어서 채광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했습니다. 밝구나. 네. 부모님이 8순이 넘으셨다면서요. 이렇게 화사하고 아늑한 집이라면 몸도 마음도 참 편안하겠어요. 그러면은 혹시 부엌은 같이 공유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어머님의 부엌이고요. 네, 제가 여기서 그냥 같이 얹혀서 일단은 사용하고 있고요. 얹혀서요? 네, 제 부엌은 2층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원래요, 두 세대 동거형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점이 뭐냐면은 부엌을 따로 만들어 드려야 돼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요구했던 게 어머니도 분명히 본인의 부엌을 가지고 싶으실 거다. 여자한테 부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좋은 본인만의 부엌을 만들어 드리고 저 또한 저만의 부엌을 있었으면 좋겠다. 최신식 주방을 갖게 된 시어머니는 요즘 요리하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 없다네요. 덕분에 며느리도 얻어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겠고요. 다 그냥 넣는데 간이 딱 맞지? 완전 맛있어요. 이거 할 적에 배를 조금 넣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네. 되게 금방 간단히 만들어지네요. 제일 쉬운 게 이거야. 시어머니의 손맛으로 뚝딱 차려진 한상. 정성이 가득 담긴 집밥인데요. 매일 함께 밥을 먹는 동안 가족들 표정도 더 밝아졌답니다. 맛있나요? 맛있다? 간도 안 보고 온 거야, 이것도. 날씨가 추워졌잖아. 응. 자는데 어땠어요? 안 추워. 안 추워? 괜찮아? 따뜻해? 여기선 잠 잘 와. 저기서 잘 때는 하루 저녁 몇 번 깨는데 여기서는 난 한 5시쯤 깨. 여기서 따뜻해가지고 좋으신 건 할아버지요.
제일 좋은 거. 그럼. 난 추운 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따뜻해서 뭐가 제일 좋으냐고. 따뜻해서 좋은 건 좋은 거지. 아들 며느리한테 고마운 거지. 예전에는 겨울에 추웠냐고 물어봐도 부모님은 괜찮다고만 하셨다죠. 주택인데 옛날에 진집이라서 그냥 이렇게 벽돌 하나씩 이렇게 세워갖고 진집이라서 거기도 추워요. 40년 전에 진집이라. 옛날 집을 헐었더니 벽에 단열재가 하나도 안 들어있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집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부모님이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80대가 되시니까 부모님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늑한 집에서 노년을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언젠가는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언제가 되느냐가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같이 모시는 거는 조금 서로 다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단독주택이라면 지금 모셔도 상관없겠다. 부모님의 공간을 설계할 때 남편은 고민이 많았대요. 특히 욕실이 걱정이었죠. 나이 들면 욕실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흔히 보던 거랑은 좀 다르게 생겼네요. 그러세요? 예. 그럼 어머님. 여기 앉아서도 하고 여기 예. 앉아서도 하고. 야, 그렇구나. 편리하겠는데요. 서서 안 해도 되고. 요거 잡고 일어나고. 야, 이거 한번 그러면은 샤워하실 때는 이렇게 서서도 하시고. 네, 이렇게 앉아서도 하고. 되게 우리 옛날 목욕탕처럼.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지금 우리 여기 또 여기 앉아서. 이런 것들. 이거. 야, 그러니까 엄청 거기 물 받아가지고 깨얹고 너무 괜찮겠다. 그럼 여기 샴푸 있고 뭐 바디워시 있고. 모든 화장실하고 요 손잡이까지 해가지고 다 어머님, 부모님을 위해서. 우드 타일도 좀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드 타일로 한 겁니다. 예. 그렇네요. 이거를 이렇게 무채색이나 회색으로 했으면 세련되긴 해도 아무래도 좀 따뜻한 느낌 떨어졌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특히나 여기 바가지하고 요 의자까지 하니까 같은 톤으로. 야, 근데 정말 요 배려는 참 참고할 만한 배려네요. 앉아서도 하실 수 있게. 부모님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욕실만 봐도 알 것 같죠. 자식 생활에 익숙한 어르신들이 편하게 씻을 수 있도록 걸터 앉을 수 있는 선반에 의자까지 준비를 했고요. 일어설 때 미끄러지지 않게 튼튼한 손잡이도 달았답니다. 저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서서 샤워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막상 또 이렇게 탕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이 또 잘 안 쓰세요. 예. 잘 안 쓰시다 보니까 그러면 샤워와 탕의 절충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와이프가 낸 의견이 앉아서 대중목욕탕 같은 시스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수대야도 얹어놓고 앉아서 씻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오래서 있거나 그러면은 뭐 어지러우실 수도 있고 샤워할 때 씻을 때 그 옆에 미끄러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는 남편이 이제 더 배려해서 선택한 거고.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작게 일어나고도 좋고. 이렇게 다들 와서 집들이 할 때 보고 생각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냐고. 저기 부모님하고 사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 욕실 옆에는 부모님의 방. 좌식 생활을 고집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텔레비전도 낮게 설치를 했다네요. 2층은 아들네 가족의 공간인데요. 아담하다. 자작나무로 만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은 세 식구가 오붓하게 일상을 보내는 거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창문 옆에 저거는 혹시 나무로 만든 평상 아닌가요? 이 앞에 특이한 평상을 저희가 이 소파와 TV를 포기하니까 이렇게 이 지금 우리 창문 앞에 일종의 큰 윈도우 시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 평상에 들어와서 야 이걸 뭐라고 가구로 얘기하기엔 참 뭐라고 좀 정의하기가 힘든. 저희 집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 이 평상입니다. 앉거나 들어눕거나 뭐 아이가 뭐 여기서 춤을 추진 않지만 뭐 춤을 추고 노래한다거나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공간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앞에 또 이렇게 공부 테이블을 테이블을 해가지고. 하나 놔서 네. 뒤에 또 책장을 놓고. 네. 여기가 그냥 복합 공간처럼 저희가 쓰고 있어요. 네. 1층보다 주방도 좁고 공간이 여유롭지 않지만요. 남편은 평상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왜냐고요? 창가에 앉아서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는 행복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자기야 일로 와봐. 응? 응? 잠깐 일로 와봐. 왜? 여기 눈 오니까 되게 예쁘지 않아? 눈이 와서 더 이쁘다, 평소보다. 눈이 펑펑 내리면 좋겠다. 그건 좀 낭만적인 남편과 현실적인 아내가 도란도란 일상을 나누고 추억을 만드는 공간인데요. 평상은 남편의 오랜 꿈이기도 했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주 생활 공간이 그런 마루였거든요. 마루에 앉아서 뭐 다듬이질 하시고, 예, 진짜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소파의 생활보다는 그런 약간 마루, 평상 마루 그런 공간이 더 저한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남편이 꿈꾸던 집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선택은 거의 80%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고요. 한 명이 양보할 수 있으면 한 명의 로망이라도 충분히 만족시켜주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런데 부부의 마음이 맞아떨어진 곳이 있다네요. 2층에서도 가장 안쪽 햇빛이 잘 드는 딸아이 방인데요. 어머나, 이 아침은 보이시나요? 동화에 나오는 공주의 성을 똑 닮았죠? 야 근데 딸방이 정말 무슨 집안의 집처럼 작은 성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게 벽에 뭐 이렇게 같이 방 안에 방처럼 네. 이렇게 구분도 돼 있고요. 딸의 그 방만큼은 좀 특별한 공간으로 꾸미고 싶다. 그래서 공부하는 공간과 침실을 분리하고 다음에 복층으로 만들어서 좀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천장 같은 경우는 네. 뭐 일종의 아지트처럼 이렇게 네. 만들어서 예, 정말 그 아이가 뭐 여러 가지 상상이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늦은 나이에 얻은 금지옥엽 귀한 외동딸을 위해 상상력을 꽃피울 수 있는 재밌는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답니다. 다락은 딸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쉴 수 있도록 천창도 큼직하게 냈다네요. 그리고 여기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창고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다락이 나오고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은 다시 딸의 방으로 이어지는군요. 어머, 꼭 숨바꼭질하는 것 같죠? 아이 친구들 가끔 놀러 오면은 전에 생일 파티 했을 때도 그랬는데 막 돌면서 막 숨바꼭질하고 막 뛰어놀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만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저희 어디로 가나요? 저희 안방으로. 이제 드디어 야 안방이 좀 외진데 있는데요? 네. 안방은 소박합니다. 부모님과 딸아이의 공간을 신경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은 뒷전이 됐답니다. 그래도 전혀 섭섭하지 않다는데요. 아니 선생님 댁에 특히 2층 부분이 이렇게 기역자잖아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평면이. 그랬을 때 이 안방이 가장 코너에 위치해 있어요. 네.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수납장으로도 많이 네. 쓰거든요. 야 근데 의외로 안방을 만드셨네요. 네. 사실상 이제 잠만 자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다른 공간에 비해서 최대한 크기도 좀 줄이고 네. 힘도 많이 빼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신경을 덜 쓴 공간입니다. 안방이 소박한 대신 욕실을 만들 때 멋을 좀 냈다는군요. 이쁘다 타일. 톡톡 튀는 색감의 타일로 산뜻한 느낌을 살리면서 공간도 구분을 했죠. 마음에 드는 타일을 찾기 위해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모른다네요. 이렇게 정성 들여 지은 집에서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바로 이곳.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인터넷으로 인테리어 소품도 주문을 한다는군요. 아 여기 가족실인가 보네요. 네, 여기 가족을 위한 카페 같은 공간으로 저희가 꾸며봤고요. 네, 음악도 듣고 저기 프로젝터 스크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내리면 영화도 볼 수 있고 프리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바닥 마감이 좀 독특한데. 이 마감재가 마이크로 시멘트라는 이거를 사용했을 때 바닥 난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로 시멘트는 접착력이 뛰어나서 기존의 바닥 위에도 시공이 가능한데요. 내구성이 뛰어나고 물 청소도 쉬워서 관리하기가 아주 편하다네요. 아 거기다 무엇보다 시선. 네. 아 여기서 시선이 참 부러워요. 시선이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뭐 비가 내린다던가 뭐 눈이 온다던가 뭐 이럴 때 여기서 저도 모르게 네. 동영상을 찍게 되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나도 모르게. 네. 저 지금 부럽게 하시려고.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마당. 덕분에 남편은 이 집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마당 가꾸는 거는 남편의 새로운 취미가 됐다죠. 굉장히 본인이 뿌듯해하고 행복해하고 항상 그걸 쳐다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5만 원에 이거 훌륭하지 않나요? 진짜? 저 진짜 5만 원이라니까? 아내는 웃을 일이 많아졌다네요. 남편이 이렇게 엉뚱한 사람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답니다. 내 집을 지었다는 거 자체, 그리고 여기에 온 가족이 함께 산다는 자체가 제가 이룰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꾸며서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행복한 남편을 봤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집에서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하기를 저도 응원할게요.